담대한 투자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장 대응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럴 때 저희는 어떤 전략으로 좀 더 담대하게 시장을 이겨내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오늘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마다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고 있고요. 네. 수요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건 사실 없어요. 그냥 수요일은 특별하죠. 왜요? 빨간 장미를.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네. 크게 또 달라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는 입장 쪽에서 그렇죠. 저희가 좀 다음 주 가면 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워낙 이제 추석 연휴 되고 그러면 모멘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 다음 주는 그렇겠지. 이번 주에는 뭔가 살짝 변화 나오면 비중을 줄여야지. 그랬는데 오히려 시장은 더 빠르게 이번 주부터 그냥 나보다 빠른. 네, 항상 맞습니다. 시장이 빠르네요. 네. 아무래도 뭐 수급에 좀 분산이 되다 보니까 테마주들이나 뭐 어떤 개별 종목들은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기대했던 그러니까 상반기에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 그리고 또 하반기를 이끌 것이란 반도체 쪽에서는 영 신호가 안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답답한데 그래도 오늘 모처럼 만에 에코프로가 93만 5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고점 부근에서 현재도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의 90만 원대 복귀 저희가 의미를 둬도 되겠습니까? 네, 의미는 일단 박수를 치면 올랐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네. 예, 이제 반등을 시도합니다. 근데 악재 다 아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악재들 다 대표적으로 뭐 양극재 판가 내려간다. 그래서 뭐 LG화학도 뭐 그들은 바로 가격도 이제 네. 목표가 하향시키더라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이런 부진한 얘기들 그대로 다 받아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중국이 난리죠. 요즘에 여기저기 진출하려고 난리고 네. 그래서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얘기는 지난번부터 나왔는데 유럽이 불편해하죠. 네, 그런 쪽에서 약간 또 충돌이 나올 흐름들 쪽에서 지금 또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BYD가 일본에 진출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는 거의 이제 도요타가 호령했던 쪽에서 네. 전기차로 딱 넘어왔더니 도요타는 간대없고 오히려 지금 BYD 중심의 어떤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 시대는 내가 1등 이렇게 나오는 과정 네. 쪽에서 일본까지 진출한다고 하게 되면 솔직히 좀 불편하죠. 그렇죠. 저 네. 입장에서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면 악재가 없는데도 버티는 게 더 악재가 있는데 버티는 게 더 이상한 거겠죠? 네, 악재를 받아서 주가가 이만큼 싸졌는데 그만큼 성장주가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봐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보는데 오늘 첫 반등이 나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모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네. 첫 반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 지금까지 매물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네. 그 매물을 돌파를 할 수 있는 첫 구간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거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아마 변동성은 좀 커질 건데 네. 분명히 지난번에 뭐 90만 원대, 88만 원대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견디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반등이 먼저겠죠. 네, 그런 반등에서 중요한 지지권을 안착하는지 이거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이 반등의 시작점으로 저희가 좀 봐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일단은 반등 시작입니다.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반등을 시도했는데 반등이 제대로 아까 중기 저항 때 제대로 안착 못하게 되면은 반등 실패로 가면 또 흔들리겠죠. 아. 네, 그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변화 지켜보시되 지금은 다 됐고 반등이 먼저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반등을 좀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도 네. 이런 거 얘기해도 될까요? 저도 100 몇 층에 뭐 한 주 정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또 에코프로가 이 2차 전지 안에서의 대장주라고 저희가 계속 꼽았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워낙 덩치도 큰 종목이다 보니까 이들의 흐름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 리포트 보니까 4분기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목표가 76만 원을 유지했는데 4분기에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가 오늘도 한 3개인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3분기 어차피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미리 빠졌는데 그러면 4분기는 좀 나아지겠느냐라고 봤을 때 또 한 목소리로 4분기는 나아진다고 하니까 이게 좀 불안하긴 해요. 네. 근데 일단 개연성은 3분기에는 일단 주요하게 지금 아직까지 북미 쪽이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게 워낙 중국이 거세게 나오고 있고 그런 쪽에서 유럽사들도 물량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중대형 EV 쪽에서는 2분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줄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은 P도 안 좋고 네. Q도 별로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은 좀 미쳤겠죠. 네, 특히 P 같은 경우는 자동차 계속 전기차 쪽에서 가격 인하가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배터리 쪽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4분기 되게 되면 전기차의 성수기라고 합니다. 네. 그때 왜 겨울에 사죠? 자동차를? 음,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들이 4분기가 전기차의 성수기. 그렇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라면 봄에 살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유럽 중심의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아마 3분기 대비해서 14% 늘어날 걸로 보여지게 되면 그러면 이 수치가 2분기 정도보다도 좀 더 좋겠죠. 네. 그러니까 잘하게 되면 올해 분기별로 봤을 때는 1분기 수준 정도까지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유턴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기대감이 높다는 쪽이고 미국입니다. 네. 미국에는 지금 상반기에는 판매량이 5기가와트시 정도 됐는데 하반기에는 9기가와트시 정도면은 약 한 거의 2배 되는 쪽이죠. 그쵸. 네, 이쪽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근데 북미는 성장하게 되면 그거 다 누구 거? 저희 겁니다. 네. 다 3사 쪽이겠죠. 네, 그런 쪽으로 기대감 높고 거기다가 내년이면은 얼티엄 셀즈 관련돼서 LG에너지 솔루션과 GM 쪽에 이 공장이 가동이 되면 훨씬 더 Q는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기대 요인도 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 중심의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포인트도 하나로 좀 짚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럽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유럽 연합에서 생산자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다가 이 징벌적 과세 부과 여부를 조사한다라고 해요. 이 내용이 좀 말이 거창하긴 한데 네. 좀 보자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국내 그렇죠. 시장하고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 유럽이 기분 나빠 죽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자동차의 명가는 저희가 알고 있는 BMW, 벤츠 뭐 이런 브랜드, 네. 예, 그래서 떡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기 자꾸 중국의 값싼 전기차들이 들어와서 물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입장 쪽에서도 아니 저런 것 때문에 우리 자동차 산업 망하게 생겼네? 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업계에서는 말이 많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떤 유럽 집행위원회 같은 정부 입장 쪽에서는 그래? 어디 한번 조사해보자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허점을 찾아보자. 그렇죠. 근데 보니까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같은 동급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전기차가 30% 싸집니다. 그러면 아니 이거 좀 그 보조금 때문에 이렇게 싸졌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공정무역에 반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세를 때릴 걸로 보는데 이게 아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내일 이건 아닐 것 같고요. 그쵸. 네, 뭐 적어도 1년 정도는 최소한 걸리겠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20%대 27%? 뭐 22%?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가 일단 넘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 올려서 관세로 받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같은 차인데 가격이 똑같아지면 네. 중국산 전기차 타겠습니까? 안 사죠. 예, 그렇게 되는 흐름을 또 노려볼 수 있겠다는 쪽에서 중국은 또 너무 가서 이렇게 막 나대다 보면은 그 돌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그거 치워지게 되죠. 그쵸. 그런 쪽에서 지금 변화가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부과 가능성이 결국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이게 제재인 것 같고 국내 관련한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네, 그렇게 되면은 저가로 인해서 막 움직이던 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질 거고, 네. 그러면 그때 같은 가격이라면 또 NCM 계열 이런 쪽들, 또 이제 지금 얘기하는 또 NCA 계열 같은 경우도 3원계 쪽도 좀 점유율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악세성으로 중국산 전기차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파가 나오는 거고, 게다가 또 한국도 안 되겠다. 중국하고 경쟁해보자. 그러니까 LFP 쪽도 직접 생산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들은 앞으로 채택률이 높아지는지도 체크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체크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건 이제 기본 베이스에는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미국 쪽도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중앙아시아 광물 공급망 협력 제안을 했습니다. 네.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중국과 미국의 전쟁이 참 장기화되고 다양한 섹터에서 좀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C5 플러스 1. 네. 무슨 뭐예요, 그거? 화학식도 아니고요. 발음이 어렵네요. 네. 중앙아시아다 보니까 센트럴 에이시아, 네. 카자흐스탄, 브루터스 5개 나라 있죠. 키르키스탄, 네.
카자흐스탄 뭐 이런 것, 예, 이런 나라들 5개 쪽과 함께 미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쪽을 불러 모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쪽의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중국하고도 근접돼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5월 달에는 중국이 이 5개 국가랑 딱 모여서 우리 힘내자. 근접 국가끼리도 힘내자라고 돈독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견제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다 모이세요. 중국 말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즉 회의를 하면서 또 공급망 관련된 그쪽은 또 자원들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한 관리들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지난번은 중국, 이번엔 미국. 그러면 과연 이 국가들이 어디 깃발을 들 것이냐? 네. 예. 1000개 올려 100개 올려 백개 올려. 이런 상황 쪽에서 어떤 그렇다고 선택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들이 얼만큼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나라 쪽으로 보는데 인접국은 또 중국이고 아직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건 많겠죠. 네. 시장 안에 이슈들은 참 산재해 있는데 저희가 딱 이렇다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 흐름을 계속 체크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라서 점검을 이어갑니다. 그럼 좀 정리해 볼까요? 저희가 2차 전지 관련한 내용들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탑픽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해요. 과연 김민수 대표가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의 2차 전지 탑픽은요? 네. 당연히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잘 보면서 네. 추가적인 변화 보시는데 포스코홀딩스 얘기해드리면 너무 좀 식상하실 것 같아서. 예. 근데 포스코홀딩스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어디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철강 쪽하고도 연결돼 있고 거기다 2차 전지 쪽과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양다리. 예. 그런 쪽에서 다 잘하는 회사 TCC 스틸입니다. 오, 네. 매력 좀 들어볼까요? 네, 발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TCC 스틸. 와우. 예. 예. TCC 스틸인데요. 네. 이 회사의 강점은 다 아시는 것처럼 주석 도금 강판 쪽에서 알려져 있는 회사고 그쪽으로 꾸준히 이어갔다가 우리 잘하고 있는 걸 가지고 니켈 도금 강판 쪽으로 들어가서 원통형 배터리 쪽에 케이스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도 2차 전지 힘들었을 때도 주가가 어느 정도 중요한 기준점에서 방어하고 레벨업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2차 전지 쪽이 레벨업 되면서 이쪽도 아마 주가는 지난 한 56,000원대, 7,000원대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탄력이 좀 더 붙지 않겠느냐. 일단 실적으로 보여주는 2차 전지 회사 쪽에 몇 안 되는 종목 쪽에서는 네. 아마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2차 말씀드립니다. 전지 종목이 많은데 그 안에서 몇 안 되는 좀 실적을 볼 수 있는 당장의 실적이죠. 네. 당장의 실적. 네.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성장주에 접근해 볼 시각이었고요. 하락 때 매수해 보자라는 전략 TCC 스틸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아쉽지만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